네, 안녕하십니까. KS학원이 준비하는 2022학년도 후기 재외국민 특례 입학 설명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9월 입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후기 학기 입학이 되겠고요. 우리가 통상은 대학원 진학 시에 전기와 후기를 나눠서 입학하는 경우들이 많으나 12년 특례의 경우에는 전기, 그러니까 3월 입학, 그리고 후기, 9월 입학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신 것처럼 9월 입학 12년 특례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서울대의 경우에 오늘부터 입시 원서를 받기 때문에 이 12년 특례에 대한 설명이 좀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연대나 고대의 경우 전형 일정이 이제 이번 주 말 그리고 다음 주 이후에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특례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몇 가지 특이사항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목차에는 재외국민 특례 전형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특례를 준비하시는 다수의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재외국민 특례의 경우에 12년 특례의 경우 3월 입학이든 9월 입학이든 그리고 3년 특례의 경우에도 7월 입학 그리고 7월 지원에는 12년 특례도 함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튜브 영상이나 다수의 컨설팅 업체들과 학원들에서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제출 서류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봤고요. 이번 설명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들, 자, 올해 9월 입학을 앞두고 지금 이번 3월에 지원하게 되는 주요 대학의 전형에 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이번 설명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자기소개서나 교차 지원에 대한 팁과 합격 사례 분석을 통해서 다수의 합격 사례들과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씩 분석해 보셨으면 또는 이번 설명을 통해서 팁을 찾아가셨으면 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2년 특례의 기본사항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12년 특례를 특별전형 초중고 전과정 이수자 과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흔히들 초중고 해외에서 다 나왔으니까 12년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12년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보신 것처럼 모든 학기를 해외에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근무나 체류 등과는 무관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기입한 이유가 우리가 3년 특례의 경우에는 부모,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하든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든 부모가 모두 체류해야 되고 고교년도 1개 과정을 포함해 1095일이라는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3년 특례의 지원 자격이 되나 12년 특례에는 그 구성 자체가 초중고 전 과정을 해외 체류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특이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과는 좀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추가로 표현해뒀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 국내고 재학 기록이 있어도 동일 학기 해외 재학 시는 해외 학력 인정된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어쨌든 초중고 과정을 전부 해외에서 보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이런 것들은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인가된 국제학교를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될 것이고요. 미인가의 국제학교 또한 더더욱 해당이 안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월반이나 조기 졸업으로 건너뛴 학기는 이수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난해 저희 특례 지원 학생 중에 미국에서 초중고를 보낸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초등학교 1년을 마치고 건너가서 미국에서 한 개 학기를 건너뛰었죠. 월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인정이 되느냐? 안타깝게도 안 되죠. 12년 과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반의 경우에도 우리가 학생들에게 우월한 학업 능력에 대해서 인정받는 건 좋으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12년 특례 과정을 지원할 때는 애석하게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신 것처럼 코로나와 무관하게 자유적으로 온라인 수업 듣는다. 코로나라면 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대학들은 코로나 이후에는 사유서라는 걸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들었을 경우에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유의하셔야 되겠죠. 자, 평가 요소 보시겠습니다. 우선 서류 평가가 있는데요. 자, 주요 대학들 그리고 문과 이과에 따라서는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다수의 학교들은 서류 평가가 100%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 성적, 자, GPA나 그리고 스쿨 프로파일, 학교의 어떤 교과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죠. 그리고 교과 수상이나 공인 성적,
활동 실적,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지필고사 정도로 평가 항목들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모든 항목들, 서류 평가로 되는 것들, 자기소개서나 지필고사,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일례로 고대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자기소개서 폐지했고요. 그리고 지필고사는 3, 4년 전부터 성균관대학교가 이미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서류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해당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2년 특례 지원 시 만약에 우리 자녀가 12년 초중고 전국과 과정 이수자 과정으로 서울대를 지원한다. 전형의 기본사항은 뭘까요? 자, 당장 3월 2일, 그죠? 오늘이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추천서 제출, 추천서의 경우에는 서울대가 특이하게도 아직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6월 10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중고 전과정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되고요. 그리고 홈스쿨링, 그리고 검정고시나 민가국제학교의 경우에는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이하게도 서울대의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 터픽이라고 그러죠. 3급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토플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이 필요하다. 다른 학교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폐지한 것도 좀 사실인데 서울대는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좀 특이할 만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준 학력 지표, SAT, AP, SAT, A레벨, IB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제출하셔서 자녀의 성적이나 그리고 우리 지원 학과의 충분한 경쟁자들과 견주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객관적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졸업이나 성적 및 학교 프로파일 등 기본 제출 서류는 모두 내셔야 되겠죠. 다수의 설명에서 학교별 그리고 전형의 기본적인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설명에서는 어떤 서류 제출,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도 그 중에서 특이한 부분들 좀 참고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12년 특례 9월 입학이 되겠죠. 3월 후기 과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이 복수 국적자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해당 국적별로 조회한 출입국 기록을 제시해야 될 거고 언어 능력이 과거에는 우리가 한국어 능력 시험, 터픽이나 몇 가지 것들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독일과 러시아어도 추가로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상 및 활동 실적도 설명을 달아서 추가할 수가 있다. 수상의 경우에는 상장별로 개별 학력으로 개별 활동을 인정이 된다는 것들 그리고 활동 내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밴드 활동을 했는데 10학년, 11학년, 12학년 3개년 됐다. 그럼 하나의 활동으로 인정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세대학교의 경우입니다. 아마 서울대도 마찬가지지만 다수의 어떤 지원자들이 서울대와 연대 중복 지원하거나 아니면 연대 고대를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하지만 무조건 쓰게 되는 그 연대의 경우 전형의 기본사항이 이렇습니다. 16일 시간이 좀 있죠. 스카이 대학 중에서는 연세대의 12년 특례 9월 입학 지원자들 원서 접수가 가장 늦습니다. 25일까지 지원하고요.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서울대와 큰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100% 서류로만 선발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뒤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는 부분인데 연대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자, 2번 항목입니다. 고교 재학 기간 중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다시 말해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 지원 전공, 지원 계열과 관련해 지원자 학생 본인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학습 경험과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국대학 지원 시 내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가 되고 올해까지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만들어진 공통서식에 따라 해당 문항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수가 있죠. 자, 이건 국내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학업 능력 기반으로 진로 적성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왜? 자, 해외의 경우에는 GPA가 됐든 SAT가 됐든 IB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교과 활동을 충실히 했는지 아니냐가 모든 대학의 기본 평가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시 뒤로 한번 가볼게요. 이 서울대의 전형 기본과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것들. 자,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만들어 설명을 드렸지만 지지난주죠. 목요일날 서울대에서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저도 꼭 참여해서 같이 들었는데요. 서울대 입학사정관님께서 12분의 사정관님이 계시고 그 중에 3분
이제 재외국민 특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영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셨는데요.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하셨고, 또 하나, 자, 서울대에서 꼭 강조했던 부분이 그런 것들이죠. 서류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겠다. 꼼꼼하게 보겠다.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로부터 진행이 된다. 그럼 무엇일까요? GPA를 비롯한 학업 능력부터 본다는 거죠. 활동 내역도 충분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학생의 본분은 학업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연대에서의 자기소개서 1번 문항도 이제 한국 대학들이 평가하는 그게 국내 학생이든 국외 학생이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적인 평가 요소라는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 재학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배운 점을 기술해보라. 이게 바로 교과 활동 이외에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활동 및 인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항목,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 전공을 공부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보라. 자, 이건 내가 어떤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 전공을 택했어요. 제가 브라질에 살았기 때문에 특정 언어과를 지원했어요. 이런 게 뭐 크지 않다는 거죠. 자, 해외 체류의 경험이라고 말했던 거는 특정 언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산 지역, 내가 산 곳, 내가 다닌 고등학교 또는 그 고등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았냐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에 어떤 인사이트를 줬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공부했지만 특정 교과 선생님과의 친분 혹은 그 교과목이 재밌어서 진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 3번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들 뒤에서 자기소개서의 여러 학교별 유형들을 보여드리겠지만 1번, 2번이 공통적인 내용에 가깝다면 3번은 학교별로 새롭게 분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번 9월 입학을 앞두고 있는 연세대학교 12년 특례 지원자들은 자기소개서 항목을 써내려갈 때 3번이라는 것들도 아주 특이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경험을 담을 수 있는 방식으로 쓰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고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바로 앞장에서 연대의 경우에 제가 열심히 설명했던 자기소개서는 이제 고대는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이미 폐지가 됐죠. 자, 보시겠습니다. 전형의 기본사항 4일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자, 모든 대학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초중고를 모두 해외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서류 100%로만 선발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죠. 표준 협력 지표와 그 밖의 기본 제출 서류는 동일하고요. 자, 유예 사항과 주요 변경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자,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뭐죠? 고교 과정 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학제와 관계없이 최소 3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미국의 보딩스쿨의 경우에는 자 9학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고등학교가. 그러면 10, 11, 12만 보겠다는 겁니다. 자, 어떤 학제를 구성하든 어떤 학제의 학교를 다녔든 우리가 졸업한 해로부터 3년 전까지만 보겠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3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겠다는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활동 증빙 서류와 항목의 수를 제한한다. 너무 많이 제출해도 그리고 하나를 제출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서류를 넣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10개와 20장이라는 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세 번째, 언어와 어학 능력의 자격 요건을 폐지했다. 자, 이건 뭐냐면 앞서 우리 서울대에서 보신 것처럼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3급과 토플 점수 80점 이상이 지원 자격이었죠. 근데 고대의 경우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내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이번 특례에 지원하시는 학생 중에서 혹여나 자, 7월에 지원해서 내년 3월 입학하게 되는 전기 특례를 지원하신다거나 또는 2학기 수시의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 그죠? 해외고 졸업자 전형을 지원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2학기 수시의 경우에는 어떤 식의 숫자로 된 성적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고려한다면 이 경우는 어떻죠? 자, 이미 점수를 취득한 차는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퀄리파이 마치 우리가 하한선이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자기소개서도 폐지되고 언어, 어학 능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서류 몇 점 이상이 돼야 된다, 몇 점이면 좋다 이런 게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5번의 경우 보겠습니다. 자율전공학부의 입학생 선택 전공이 추가되었습니다. 선택 전공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소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좀 늘었다는 것이고 그 맥락에서 컴퓨터학과, 데이터학과, 스마트보안, 융합에너지 이과 계열의 자연 계열이죠. 이과 계열의 학과가 좀 더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최근 고대 정보대학원이나 각종 이과 계열의 어떤 그 대학들이 세부 대학이나 단과대학이죠. 단과대학과 이과 계열의 학과 정원들이 늘리는 것과 좀 유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출입국 사실증명서 조회 시 이제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 유의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기소개서. 자, 고려대학교는 폐지가 됐고 서울대와 연대의 경우는 있겠죠. 그 밖에 성대도 있고 중대도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소개서란 한국 능력을 보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뭐죠? 목표와 열정을 평가하겠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자, 과도한 자기 주장은 자제하자. 왜? 자, 우리가 여러 학력 지표들을 제출하고 그리고 그 밖에 서류들을 제출하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또는 일부 컨설팅 업체들에서는 얘기하죠. 우리가 낼 수 있는 서류들은 제한되어 있지만 자기소개서 녹여오면 된다.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기에 대한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거나 또는 뭐죠? 대학에 대한 교과과정과 인지사항을 인용하지 말아라.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인지사항에 대해서 조금은 확인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것들을 표현해 준 것이 좋다고 여겨졌었습니다. 왜? 그것 역시 학교의 관심이었기 때문이죠. 학교에 대한 관심. 하지만 지금 뭐죠?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신 것처럼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걸 취득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법을 배웠다, 어떤 느낀 점과 배운 점이 있다 라는 걸 중심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보신 것처럼 경험이 아닌 생각이 특별해야 된다.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게 아니라 learn from what? 그것으로부터 배운 게 무엇이냐는 것들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자기 주도성에 대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주국 문화를 존중한다. 자,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취약한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완하고자 또는 바꾸어 나가고자 물론 이것도 좋은 자기소개 방식이지만 내가 12년 동안 산 지역 거의 일평생을 살았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문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겼고 이런 부분들을 잘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자기소개서의 어떤 평가 항목은 기본적으로 학업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요. 그 밖에 활동 내역과 가치관에 대한 평가도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건 뭐죠? 전공 적합성과 진로 계획. 자, 우리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유형이 있기 전 과거에 2015년 이전이 되겠죠. 과거의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4번 항목이 자,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말해보라 라는 부분이 꼭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녹여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대학별 자기소개서 유형을 좀 보시겠습니다. 매년 큰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한 전형이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글로벌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3가지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글자 수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서강대의 경우 봅시다. 1번과 2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대 자기소개서 유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3번,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 왜 지원했냐, 그리고 학업 진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라. 자,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학교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들어와서 너가 생각하고 있는 마스터 플랜. 자, 학교 다니는 동안 4년의 단기적 관점, 그리고 그 이후 중장기적 너의 미래를 살기 위한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자, 3번과 같은 유형이 12년 특례에서 자꾸 언급이 되는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국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의 세부 특기 사항을 통해서 충분히 이 학생이 1학년 때 장래희망, 2학년 때 장래희망 이런 것들로 이 학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는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가늠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자, 국내 생활기록부와 동일한 서식이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오고 그리고 동일한 학력 지표가 아니겠죠.
표준 학력 지표로 우리가 몇 가지의 어떤 서식들을 잡아놨지만 GPA를 산정하는 방식이나 이 학생의 학업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대학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너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의 학업 계획,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너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거니? 그리고 이후에, 졸업 이후에 너 어떻게 살고 싶으니? 이런 부분들이 이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3번 유형도 서울대와 큰 차이가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세 번째, 성균관대학교 보겠습니다. 1, 2번도 같은 이유가 될 것이고요. 다만 성균관대의 경우는 3번의 경우 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죠. 성장 과정이나 가정환경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자, 이것도 과거의 자기소개서 유형에는 1번 항목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자, 지금은 이런 유형이 없습니다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과거에 학부모님께서 회사를 지원하실 때 많이 경험하신 문항들이죠. 1번 문항이. 엄하신 아버지와 인자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몇 년 몇 년에 몇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값과 아주 식상한 값과 똑같은 내용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재외국민 특례 전형에서 이런 질문을 한 얘기는 자, 너라는 아이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냐. 아까 우리가 가치관 관련 자기소개서 관련 슬라이드 중에선 자, 가치관이라는 항목이 있었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과정 그리고 경험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들. 중앙대학교 보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시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자, 이게 뭐죠? 우리가 과거 자기소개서 유형, 대학교육협의회 자기소개서 유형에 보면 배려, 나눔, 활동, 갈등 관리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국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자, 중대의 경우에는 사실 이 1번 문항이 어떻게 보면 쓰기도 편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지원 자기소개서가 남들과 다르지 않은 그저 그런 자기소개서 될 가능성이 높았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해외 초중고를 다녔던 12년 특례 학생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죠. 3년 특례와 달리 언어에 대한 부담은 적습니다. 아주 어린 시기에 해외에서 체류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질적인 외국인이라는 어떤 인종차별이나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서 생기는 고충은 누구나가 겪는 방식이죠. 경험들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대의 경우에는 이 1번 문항을 작성하면서 다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90% 이상의 학생들이 보통 자기들이 경험했던 인종차별과 그리고 그 현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얘기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진솔하게 내 얘기를 썼다 하더라도 서류를 평가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들어온 원서가 만약 100장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90장 이상이 같은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한다면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1번 유형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내용이지만 특별한 내용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2번, 3번 항목은 연대와 비슷하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12년 특례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 교차 지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12년 특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시 6회 제한을 다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특례를 쓰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특례로 몇 장을 쓸 것인지 그리고 혹여나 2학기 수시로 넘어가게 되면 몇 장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다수의 학부모님들께서 컨설팅이나 상담을 받으시는 이유도 아마 이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12년 특례의 교차 지원, 다시 말해 이 재지원의 경우에는 3월 달에 원서 접수해서 9월 입학하는 경우와 7월에 원서 접수해서 내년 3월에 입학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다 지원 가능하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저희 학생 경우에는 이미 3월 달에 지원해서 9월에 입학, 이미 서류 합격을 받아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원서 접수를 다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7월 달에 12년 특례 원서 접수를 저와 함께 진행하면서 원서 접수 중에 진학사에 들어가서 3월에 원서 내서 9월에 입학한 서류 합격증, 고려대학 화학과였습니다. 합격증을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일부 대학들은 후기 3월에 지원해서 9월에 합격하는 거 합격하고 7월에 또 지원하는 거를 불가하게 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에 중복 합격 가능성 있지만 선택을 하겠죠. 그 선택의 경우 결과는 어떨까요? 자,
나도 다른 아이들과 같이 가려면 7월에 지원해서 이듬해 3월에 입학하는 식으로 결국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월에 지원해서 9월 입학하는 경우는 사실 전형의 구분상 외국 학제를 맞추기 위해서 12년 특례에 3월 지원을 줬죠. 후기 전형. 하지만 한국에 생활하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 학생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7월에 지원하고 이듬해 3월에 입학하는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 그리고 다수의 학생은 전기 전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이건데요. 이미 다수의 학부모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12년 특례의 경우는 경쟁률이 존재하지 않죠. 왜? 몇 명을 뽑는지 학교에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3년 특례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몇 명이 된다. 이런 거 다 나오죠. 지난해 연대의 경우에 72명 뽑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12년 특례의 경우에는 몇 명을 뽑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가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만 지원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쟁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12년 특례를 하더라도 3월에 지원하는 것보다 7월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더욱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합격 사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4명의 학생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해 사례가 되겠죠. 3월과 7월 두 번의 12년 특례 지원자들을 모두 포함한 경우라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3월 지원해서 9월 입학한 경우에 해당만 되지 않는다는 거 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 소재 보딩스쿨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미국에서 보냈지만 초등, 중등은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자, ACT 38점을 가지고 치의대를 준비했었어요. 이 학생은 아버지께서 치과의사로 아주 오랫동안 이제 현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본인이 치과의사가 되겠다는 어떤 마음이 되게 강했던 친구예요. 자, 고려대 화학과, 이건 이제 후기로 이미 지난해 3월달에 지원해서 9월에 합격한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서울생명과학, 이게 이제 후기로 12년 특례로 넣었습니다. 자, 둘 다 합격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남미 지역의 또 국제학교인데요. GPA가 4.0 만점이었지만 SAT 성적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근데 뭐 1480이 아주 낮은 점수라고 보긴 어렵지만 보신 것처럼 고려대 미디어학과 연세대 언론홍보 영상학부 이제 연고대를 붙는다고 한다면 SAT 점수가 높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학생의 특이점은 뭐냐면 요즘 학생들 유튜브 세대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조회수가 없고 이 학생은 개인의 채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뭐 제가 알기로 한 10만 명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학생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어필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사례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남학생의 경우에는 베트남 소재 국제학교였습니다. IB 학교가 되겠죠. 39점. 그리고 토플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리고 이 친구의 경우에는 경제, 교과 학업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한 방식으로 연대, 고대, 경제학과에 둘 다 합격할 수 있었다. 요거는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죠. 학교생활 충실히 하고 그리고 지원 학과와 관련된 교과 활동에 따른 상도 받고 그래서 관련 학과를 지원해서 합격한 경우, 우리가 흔히들 특례라고 하면 고등학교에 어떤 활동들을 가지고 이 학과에 지원하면 되나요? 맞지 않을까요?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자, 마지막 학생 보시겠습니다. 중국에서 국제학교를 나왔습니다. SAT가 상대적으로 높죠. 그리고 AP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 그리고 수학 동아리까지 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경제학과를 합격한 건 물론이고요.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이과, 전자전기공학부에 합격했던 아주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문과, 이과로 구분해서 나눠서 진행을 하죠. 그리고 지난해 치러진 수능, 통합형 수능으로 인해서 이번에 2022학년도죠. 문이과 교차 지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해외에서 체류하시는 학생들은 국내 사례를 잘 모르시겠지만 국내 학생들도 이제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죠. 그리고 해외에서 12년 동안 공부하신 학생들의 경우에는 해외 학제나 교과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문과냐 이과냐를 미리 구분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학생의 사례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 12년 특례로 지원했으나 문과도 합격할 수 있고 이과도 합격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사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9월 지원, 22학년도 올해 9월 지원하고 있는 지원이 가능한 지원에 대한 12년 특례 전형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대부분의 학부모님들 관심 갖는 것들은 보통 합격 사례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하지만
이번 설명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앞서 제가 좀 더 시간과 관심을 할애했던 자기소개서 부분들, 자, 고려대학교는 폐지됐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나머지 학교들을 지원하실 때 조금 서울대나 연대의 경우 자세하게 상세하게 고민하실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설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주요 대학 중심으로 제가 자기소개서나 또는 전형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바뀐 교강들이 매년 미비한 차이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자, 서울대의 경우는 이미 오늘부터 시작이 됐겠죠.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고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원서 접수가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원서를 접수하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